블랙 호닛의 무게는 단 33g, 길이는 약 10cm. 병사의 손바닥에 올려도 공간이 남을 만큼 작지만 이 안에는 고성능 센서와 비행 제어 장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대 비행 시간은 25분, 작전 반경은 2km로 단 한 번 이륙으로 참호 끝에서 옆 건물 옥상까지 모두 살필 수 있습니다. 탑재된 720p 해상도, 카메라는 낮에는 선명한 컬러 영상을, 밤에는 적외선 모드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목표를 포착합니다. 시속 21km의 속도로 실내 실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가장 큰 장점은 GPS 없이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부 관성 항법과 비전 기반 위치 인식 덕분에 GPS가 차단된 실내나 도심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체는 단순히 앞을 보는 눈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박격포 관측병이 목표 좌표를 확인하고 사격을 조정하는 데 활용되며 전차와 장갑차 주변의 사각지대를 정찰해 매복과 대전차 위협을 미리 파악합니다. 좁은 참호, 골목, 건물, 내부의 사각지대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병사들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상황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조작은 병사가 휴대하는 소형 단말기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며 동시에 단말기에 저장되어 이후 분석과 보고에도 활용됩니다. 작지만 민첩하고 단 몇 초 안에 전장의 상황을 드러내는 그 능력이 바로 블랙 호닛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드론은 장거리에서 전장을 감시하고 표적을 지정하며 필요할 때는 직접 공격까지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글로벌 호크, 리퍼, 프레데터, 이름만 들어도 전장을 뒤흔드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전술 폭격, 중거리 정찰, 타격 유도 등 상대적으로 큰 목표물과 광격 정찰에 특화된 기종들입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하거나 참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건 불가능하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항상 후방에서 조종되고 병사와의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우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접근의 드론이 필요해졌습니다. 대형 드론들이 전장을 넓게 바라본다면 블랙 호닛은 그 반대로 병사 바로 앞, 눈에 보이지 않는 20m 앞에 위험을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 영국과 노르웨이 방산업계는 공통된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의 시가전, 참호전에서 병사들이 시야 밖의 적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내밀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른 것입니다. 이에 영국군은 병사 한 명이 혼자서 주머니에서 꺼내 곧바로 띄울 수 있는 개인용 정찰기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이 요구 조건은 곧 노르웨이의 프록스 다이나믹스사가 세계 최초의 초소형 군용 정찰 드론 블랙 호닛을 설계하는 계기가 됩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도 남는 크기와 실내 실외 어디서든 이륙할 수 있는 기동성, 이 작은 기체는 병사의 생존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블랙 호닛의 개발은 단순히 작은 드론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체 안에 고해상도 카메라, 통신 모듈, 비행 제어 장치, 그리고 전장에서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모두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시제품은 크기와 무게를 맞추는 데 성공했지만 실전에서는 바람과 충격에 취약했습니다. 개발진은 날개 형상과 비행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경량 프레임을 완성했습니다. 2013년 영국군 특수부대에 처음 시범 배치된 블랙 호닛은 건물 내부 구조 파악과 참호 속 적 위치 확인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피드백은 곧 최신형 블랙 호닛 PRS로 이어졌습니다. 더 긴 비행 시간, 더 선명한 영상, 그리고 야간 작전까지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추가됐습니다. 블랙 호닛은 영국군을 시작으로 미군,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나토 회원국에 채택됐습니다. 아직 한국에 도입 소식은 없지만 한국도 초소형 정찰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방산업체들이 실내 도심 전투에 적합한 마이크로 드론을 연구 중입니다. 현재는 상용 부품 기반 시제품이 주를 이루며 카메라 통신 비행 안정성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일부 모델은 군부대 시범 운용을 거쳤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참호 구간의 사각지대 정찰에 쓰입니다. 모퉁이 너머의 적 움직임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교전과 피해를 줄였습니다.
영국군과 미군은 해외 파병지에서 건물 진입 전 복도문 뒤 공간을 미리 파악해 돌발 교전을 피하고 진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전장의 현실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선이든 중동의 시가전이든 건물 내부는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쌓인 잔해와 부서진 복도,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부비 트랩까지, 이런 환경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정찰 드론에게는 큰 제약이 됩니다. 장애물을 우회하느라 속도가 느려지고 정찰 반경 역시 제한적입니다. 반면 블랙 호닛은 공중에서 장애물을 넘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더 넓은 범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게 33g의 초소형 기체는 가벼운 휴대성으로 병사가 언제든 꺼내 띄울 수 있고 지상의 드론보다 훨씬 빠른 기동과 확장된 시야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점이 복잡한 지형에서 블랙 호닛이 지상 정찰 드론을 앞서는 이유입니다. 블랙 호닛은 전장을 넘어 재난구조, 범죄수색, 산업점검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붕괴 현장, 위험지역,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에서 작지만 민첩한 특성을 살려 사람의 한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산악과 도심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전투의 무대는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처럼 넓은 평야가 아니라 산악 지형과 복잡한 시가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좁은 공간과 엄폐물 사이를 기동하며 실시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초소형 드론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블랙 호닛과 같은 초소형 정찰 드론의 개발과 보급은 한국의 전장 환경에 꼭 맞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